얼굴 없는 천사의 도시, 공동체가 주도하는 행복한 마을, 자원봉사 1등 지역, 우리 지역 전주만이 가진 강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들을 바탕으로 이뤄낸 일들이죠. 네, 올해도 전주시는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선다고 합니다. 신년 대담 단체장에게 듣는다. 네, 오늘은 전주시 김승수 시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서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주 시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작년 한 해 대한민국 전체가 재난 현장이었지만 전주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코로나 방역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주로부터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 그리고 전 국민 재난소득으로 이어진 전주가 결단한 전주형 재난소득, 그리고 전주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이렇게 힘들지만 직원들 해고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자는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전주가 극복하는 모델이 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또 그리고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무너진 마음도 치유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전주시의 코로나19 정책 굉장히 빛이 났습니다. 네. 상생 정책 중 하나로 3대 위기 극복 방안이 전 세계로 온라인을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 좀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처음에 그걸 기대하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전주시의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이제 퍼져나갔고 네. 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작년에 국가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우리가 힘들 때 국가가 우리를 위로하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게 아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을 텐데 네. 그 역시 전주로부터 시작돼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이어졌고요. 특히 이제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쉽게 해고를 생각하잖아요.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해고가 되면 나 자신이 힘들고 나의 가족 지역사회로 큰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인데 그렇죠. 전주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우리 해고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10여 개 기업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무려 1,3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변에는 정말로 따뜻한 시민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이게 이제 작년 12월 초에 서울에서 열린 아시안 미래 포럼으로 소개가 됐고 특히 NHK 월드를 통해서 네. 전주의 해고 없는 도시, 착한 임대인 운동 이런 게 미국으로 전 세계로 방영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작은 도시긴 하지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그런 K 방역의 모델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더해서 심리 방역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지역보다 앞서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좀 위로를 해주기도 했는데 심리 방역과 관련해서 좀 어떤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전에 헬렌 켈러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네. 그 헬렌 켈러의 그 책 중에 어둠 속을 친구하고 같이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게 밝은 대낮을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가 네.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께서 되게 우울하죠. 대한민국 전체가 이 우울감으로 꽉 차 있고 또 이제 소득도 줄어들고 직장도 잃게 되고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마음 치유해 주는 것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전주시가 마음치유 지원단을 만들어서 실제 심리 상담도 하고 저희가 예술 치유도 하고 또 원예 치유도 하고 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위로도 하고 마음을 치유를 해드리고 또 심리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다 보면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전주시가 비용도 지원을 하면서 코로나 방역, 경제 방역 그리고 마음 치유까지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지자체의 이런 능력이 더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단체장의 능력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고요. 이제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또 전주는 다른 도시하고 약간 격이 좀 다른 되게 용기도 있는 도시고 또 네. 단합된 도시이기 때문에 뭐 저 단체장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마음의 그 힘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주시가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을 수상을 네. 했습니다. 자원봉사 1등 도시가 됐는데 이 전주시의 자원봉사 현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대상은 대통령상이죠. 네. 사실 작년에는 대통령상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일자리도 그렇고 전통시장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대통령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상이 바로 자원봉사 대통령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사실 경제 위기는 돈하고 관련된 일이잖아요. 꽤 많이. 그렇지만 경제 위기를 돈 많은 도시, 돈 많은 국가가 경제 위기를 잘 이겨내더라 이런 사례를 저는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시민들께서 서로 헌신하고 배려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전주시의 자원봉사 숫자가 전국 평균 인구 대비 27%인데 전주는 무려 33%로 월등하게 거의 뭐 최고 수준에 와 있고요. 네. 또 특히 코로나 이 과정에서 다들 움직일 수가 없었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초기 단계는 소독약수 없었고 소독해야 되는데 사람들도 없었는데 네.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이제 학교 급식 이런 것들이 멈추다 보니까 농산물이 팔리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집으로 보내는 농산물 꾸러미 작업도 해주시고 또 전주시의 친환경 농산물로 반찬을 만들어서 또 저소득층에 배달도 해주고 처음에 마스크 배달도 처음에 힘들었잖아. 이런 것들도 그분들이 많이 해주셔서 전주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항상 어려움에 앞장서주는 시민들 덕분에 전주시가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이 사업이 눈에 띕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나눔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기도 한데 이 사업도 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죠. 이제 제가 두 번째 시장이잖아요. 네. 이제 두 번째 시장이 돼서 첫 번째 결제한 것은 전주에 1000만 그루의 꽃과 나무를 심어서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자. 이게 첫 번째 결제 사업이고 첫 번째 시장 했을 때 2014년도에 결제한 게 바로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요즘에 뭐 밥 굶는 애들이 있을까? 뭐 귀찮아서 안 먹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전주에도 수백 명의 실제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점심은 학교에서 주니까 네. 먹지만 아침 저녁을 굶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주로 엄마하고 사는데 엄마가 장애를 가졌거나 또 아빠하고 사는데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데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거나 아니면 아이들만 사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밥 굶는다는 걸 알고 네.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 12시쯤 도시락을 준비해서 네. 새벽 4시부터 7시 사이에 전주시 전역에 있는 아이들 3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했는데 무려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을 좀 도와주는 사업도 잘 해내고 계신데 정말 우리 지역의 따뜻한 온기들이 느껴지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주시에서는 공동체 육성 사업에도 적극적인데 새해에는 이 공동체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마하트마 간디가 마을이 세상을 구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이 마을을 구하는 게 아니고 네. 국가가 마을을 구하는 게 아니고 마을은 공동체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마을은 서로 작은 것도 나누기도 하고 큰 어려움이 오면 같이 힘을 합치기도 하고 헌신하고 배려하면서 네. 그 힘이 이제 커지면 국가를 끌고 가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 마을의 힘으로. 그런데 요즘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마을 공동체들이 다 깨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을에 있는 작은 공동체를 키워보자. 그 마을 공동체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네. 아이들 함께 가르치는 교육 공동체일 수도 있고 마을의 봉사 그런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마을에서 조그만 수공예를 해가지고 경제적인 모델로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네. 있고 그러면서 이런 공동체들을 1년에 한 60개 정도씩을 계속 키워왔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되게 300개가 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이런 마을 공동체가 계속 더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들 중심으로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뚝딱 내리는 게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우리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 마을 계획이라는 걸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수년 전부터 그러면서 또 그게 이제 성장을 하게 돼서 마을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들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전주시는 전주시청 중심으로 전주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을 중심으로 마을에 있는 공동체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모여서 전주시 전체를 끌어가는 그런 마을 자체 시범도시로 저희가 만들어 가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전주시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집, 주거와 관련된 문제인데 전주에서 언젠가부터 급격하게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제 은행 이자가 굉장히 쌌었잖아요. 은행 이자도 싸고 또 현금도 또 많아지고 네. 또 전세가 올라가니까 아, 전세보다는 차라리 내가 집을 사야겠다 이런 분들 많아지면서 전주가 부동산 투기가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 네. 전주에 사시는 시민들로 인한 것도 있지만 요즘에 아파트 쇼핑족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서울 또 다른 대도시에서 몰려오는 일분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오는 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전주가 아파트 투기 대상이 되는 굉장한 어려움이 수개월 전부터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주를 선정하기도 했고 전주시가 이 아파트 폭등하는 불법 거래하는 거를 조사하는 특별조사단이 시의 행정기구로 정식으로 꾸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이런 불법 세력, 탈법 세력을 반드시 염단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큰 의지고 작년에 시작이 돼서 조금씩 성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아파트 투기로 인해서 실제 집이 필요하신 분들 또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후의 방어선을 저희가 반드시 만들어서 극복을 해낼 거고 또 이제 부동산 조정 지역으로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제한이 따릅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 집이 필요하신 분들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이어서 전주가 더 많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 전주시는 이전부터 이 주거권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 임대주택 문제도 해결을 했죠. 주거복지과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도시는 주거복지과라는 게 거의 없는데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원래 주거복지과 전에는 주택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축법이나 소방법 큰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 건물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네.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건물로부터 사람으로 이동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주거복지과로 왔는데 그만큼 주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나와 가족의 유대를 만들어가는 또 내가 밖에 나가려면 집 안에서 쉬고 행복해야 또 이게 지역사회 국가적으로도 큰 네.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난 임기 때 이제 2014년도에 시장이 됐는데 수학동에 있는 아파트가 민간 임대 아파트인데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됐고 네. 전주시가 이제 곧바로 찾아가서 민간 아파트 부도가 나면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잖아요. 그런데 LH로 하여금 매입하게 해서 공공임대로 저희가 전환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덕진동에 있는 뭐 임대 아파트인데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리는 거예요. 그게 네. 합법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임대료를 매년 올리면 그 임대 아파트에 있는 시민들께서는 임대료 상승 폭만큼 1년에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매년 저축을 해서 네. 그 임대료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제도를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새로워진 아파트는 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건설회사들이 하자를 게을리하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할 때 네. 전주시가 먼저 나서서 시민들 대변해서 하자를 저희가 뭐 이렇게 해결한 일도 있고 또 이제 공공택지는 아파트 분양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뭐 천정부지를 솟는데 전주시가 이걸 잡은 거죠, 이제. 잡으면서 저희가 그런 성과를 발휘하기도 했고 그래서 전주시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시민들의 주거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투기도 막고 실제 필요한 우리 서민들께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민들의 주거권 계속해서 보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와 함께 일명 사회주택이라고도 하죠. 이 사회주택을 공급을 해왔습니다. 사회주택이라는 건 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시에서 직접 나서서 이제 큰 도시 말고 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데 말고 전주 같은 시에서 직접 주택을 제공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네. 아주 값싸게 그리고 무려 뭐 임대 기간도 한 20년 동안 이렇게 최장기간을 주면서 하는 네. 데가 많지 않은데 전주에 이제 땅이 있다면 거기에 건물을 짓기도 하고 네.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전주시가 직접 사서 저희가 제공하기도 하고 네. 시세의 80% 이하로 훨씬 더 싸게 하기도 하고 최장 20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여성들이 원룸 이런 데 작은 집에 혼자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안 네,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또 심리적 또 위협도 받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안심주택도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고 또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도 제공하고 또 이제 가족들이 함께 사는 통합형 주택도 지원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전주시가 계속 저희가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값싼 주택이 아니고 질 좋은, 살기 좋은 그렇지만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이런 주택들을 서울 말고는 전주가 처음 현재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전주시만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전주시의 미래 산업들과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사업들 중에 당연히 눈에 띄는 게 수소 사업인데 네. 이 수소 시범 도시로 전주시가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작년에는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 와서 전기를 넘어서는 수소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수소 자동차, 수소 산업, 수소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부가 대한민국 수소 경제를 끌어갈 세계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세계 도시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경쟁이 많았었는데 네. 그 세계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전주 완주입니다. 그래서 전주가 완주와 함께 대한민국 수소 경제를 끌어가는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됐고 또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가 수소 버스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대한민국 최초 수소 1호 버스가 이제 전주 도심을 도심으로 네.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경제가 미래의 경제를 끌어갈 동력입니다. 큰 동력인데 전주가 이제 그 차곡차곡 그걸 쌓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수소 산업 같은 것을 전주형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전주형 뉴딜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작년에 정부가 탄소 중립 선언을 했죠. 2050년도에. 네. 그러면서 이 도시와 국가,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지만 또 개발을 하지만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부의 핵심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수소 경제가 나오게 된 거고 전주는 이런 시대를 끌어갈 디지털 뉴딜 쪽에 관심이 많이 있고 또 그린 뉴딜에 관심이 있는데 네. 디지털 뉴딜을 끌어갈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자원이나 그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인재를 키워야 전주가 살기도 하고 전라북도가 살 수 있는 기반인데 제2 디지털 인재 밸리라는 걸 저희가 지금 마련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부 공모 사업도 되고 그러면서 전주가 디지털 시대를 끌어갈 교육의 산실로 지금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시장이 되면서 첫 번째로 결제했던 천만구로 정원도시 사업 이 네. 또한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정원 만들어지면 그걸로 보기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천만구루의 나무와 꽃과 이런 걸 심어서 전주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면 이게 이제 미세먼지도 잡고 네. 시민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정원이라는 게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과 관련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뭐 작게 시작하면 화분이 될 수도 있고 호미가 될 수도 있고 앞치마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무궁무진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이제 전주에서 정원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선두 주자로 전주가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전주형 뉴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전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관광 산업인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관광 산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전주의 관광 분야, 좀 관광 산업 어떻게 좀 이어갈지 그 얘기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제 관광이라는 게 뭐 돈벌이 수단으로만 저희가 돈만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관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많은 도시들이 도시 자체가 아름다워서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자체가 관광이 되는 거. 시민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 도시 자체가 경쟁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에는 한옥마을 하나로만 전주에 많은 분들이 오셨죠,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주 전역으로 크게 확장이 됩니다. 제 이야기 들으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전주 전역을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주역이 새롭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주역이 이제 신축되는 그 예산도 잘 반영이 됐고 제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전주역 청바준길. 네. 여기도 이제 도시 재생 뉴딜로 300억 정도가 투입이 되면서 상권이 살아나고 있고 많은 변화가 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끌어갈 핵심 인재를 키워내는 센터도 거기에 만들어져서 네. 전주역 주변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복동 산업단지는 너무 낡아서 많은 분들이 버려진 곳이라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팔복 산업단지 내에 팔복 예술공장이 들어서면서 네. 많은 변화가 오고 있고 그 주변에 금하천, 썩은 하천도 이제 생태 하천으로 복원이 되면서 팔복동에 또 많은 변화들이 오고 작년 연말에 그린 스마트 산단이라는 그린 시티라는 게 공모가 또 돼가지고 팔복동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덕진동으로 오면 이제 밤에 좀 덕진공원 가보시면 다리도 새롭게 놔지고 또 그 공간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고요. 덕진동 주민들께서 되게 상처가 컸습니다. 법원 검찰이 떠나면서 거기가 완전히 지금 공동화돼 있잖아요. 네. 그 공간도 정부와 함께 600억대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네. 이제 거기는 전주는 가인 김병로 선생님 같은 법조계에 존경받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과 관련된 로파크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전주는 이제 전통문화 컨텐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 컨텐츠하고 AI, 4차 산업혁명이 만나는 미디어 아트, 뭐 디지털 아트의 심장이 또 그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삼천동에 영화 촬영소가 있었죠. 네. 거기에 이제 K필름 허브라는 게 들어가는데 400억대 사업이 들어가게 네. 되는데 거기는 뭐 기생충과 관련된 영화 컨텐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제 이번에 정부의 사업이 또 거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옥마을 중심에 전주국제영화제가 유명한 영화제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부산은 영화의 전당이라고 크게 있는데. 그래서 구도심의 옥토주차장에 드디어 한 670억 규모로 영화의 전당이 들어섭니다. 독립영화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또 거기가 새롭게 변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치명자산 주변에 가보면 빨간 벽돌과 대리석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이 들어섰는데 세계 평화의 전당이라는 종교관광 시설도 네.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옥마을 주변으로 이제 트램이 도입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변화들이 오고 있고요. 아중 호수에는 아마 세계 최장 도서관, 100m가 넘는 도서관이 그쪽으로 들어서면서 그 예산도 확보가 돼서 이제 전주 전역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도시를 행복하게 만드는 공간이 변화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도시, 그런 전주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주 전역이 하나의 관광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전주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많은 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주 사랑 상품권이 아닐까 싶은데 이 전주 사랑 상품권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지금 전주시 자영업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그리고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사 주셔야 이게 이제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건데 그래서 작년 연말에 200억 규모로 저희가 지역화폐 발행을 했고 올해는 2천억 규모로 저희가 또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께서 요즘에 돼지 카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전주 지역화폐에 돼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제 내가 이제 월 50만 원 한도로 해서 하게 되면 또 10%가 또 포인트로 쌓이게 되고 또 30% 정도가 또 소득공제도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주에서 발행하는 그 돼지카드, 지역화폐를 꼭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주 지역 카페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를 맞아서 희망의 마지막 한 말씀 전달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든 한 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공직사회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을 끝까지 한 분 한 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방역은 공직자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기치를 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온 전주시인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활기차고 새롭게 웅비하는 전주를 기대해 보면서요. 전북톡 이 사람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